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그 신부전 그리고 호흡곤란 쪽 담당하고 있는 고규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 마지막 순서라서 조금 더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몸도 붓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뭔가 이제 궁금한 게 있을 때 네이버 많이 검색하는데요. 네이버에서 호흡곤란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순환기내과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신부전이 생기면은 숨이 차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신부전이란 과연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신부전을 의심해야 되는가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숨이 찰 때, 이제 주로 움직일 때 발생하고 이제 신부전이 심해지면은 폐에 물이 차거나 하기 때문에 누우면은 숨이 차고 앉으면은 좀 숨이 덜 차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침입니다. 원래 폐에는 공기만 있어야 되는데 물이 차다 보니까 약간 하얀 가래 아니면 연분홍빛 가래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부종입니다. 몸이 붓습니다. 뭐 발목, 다리 이런 데가 붓고 몸무게도 갑자기 이유 없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피곤합니다. 예전보다 조금만 움직여도 왠지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맥박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심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심장이 이겨내기 위해서 맥박을 더 빨리 뛰게 하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신부전 환자분들은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2002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그 쭉 신부전 환자분들이 몇 명이나 있으신지를 보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모두 상관없이 다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신부전이 왜 중요한가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분들에서 이제 흔한 입원을 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이고 신부전으로 이제 입원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1년 내에 다시 입원하시는 환자분들이 한 40% 정도 되고요. 신부전 때문에 입원하시면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도 일상생활을 못 하시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또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치료를 잘 해야 되는 게 이제 외래에서 진료를 보시면서 약을 잘 이제 복용하시는 분들은 입원하시는 비율이 그래도 낮은데 입원을 하게 해가지고 계속 입원했다 퇴원했다 반복하시는 분들은 생존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신부전의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숨이 차는 것의 이유들은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은 암 같은 경우에는 암을 보는 혈액종양내과, 그리고 뭐 임신을 하셔서 숨이 차면 산부인과, 그리고 우울하면서 숨이 차면은 정신건강의학과, 또 뭐 수면무호흡과 관련돼서는 신경과, 뭐 혈액종양내과, 폐 때문에 숨이 찰 수도 있고요. 콩팥이 안 좋아지면서도 숨이 찰 수 있고, 당뇨가 생기면서도 또 신부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과들이 있는데 반대로 이쪽을 살펴보시면은 뭐 고혈압 아니면은 앞서 이제 그 두 분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허혈성 심장병이나 부정맥 이런 것들 다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숨이 차셨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 먼저 이제 숨이 찬 것의 원인을 생각하신다면은 저희 순환기내과 쪽에서 진료를 보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부전이라는 거는 과연 어떻게 진단을 하는가 이제 살펴보면 좀 복잡한 내용이 써 있는데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숨이 안 차신데 신부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검사를 해봅니다. 그래서 피검사를 해서 심장이 안 좋을 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수치가 나쁘게 있느냐 보는 거고 세 번째는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저한테 이제 진료를 보러 오신 분들 중에서 맞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엑스레이하고 아까 저희 곽재진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심전도라는 검사를 하면은 심장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속이 쓰려서 왔는데 위가 헐었는지 궤양 같은 게 있는지 보려면 내시경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 엑스레이만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위가 헐었나 아니면 거기에 무슨 덩어리가 있나 이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내시경도 보고 CT를 찍으시는 거죠. 그런 기능을 하는 것들이 저희 과에서는 심장 초음파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을 때 기본 검사인 엑스레이랑 그 심전도 검사만으로 모든 것을 진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추가 검사, 그러니까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시를 몇 명 말씀드리겠습니다. 82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이제 주로 이제 숨이 저녁 때 차다고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잠잘 때 숨이 계속 가쁘고 한 2주 전부터 증상이 생기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입원했을 때 보면은 요 가운데 이제 하얗게 보이는 게 심장이고 양쪽으로 이제 폐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퇴원하실 때 엑스레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요 정도가 이제 정상 심장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입원했을 때는 일단 심장 크기가 크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가로로 직경을 쟀을 때 심장이 이제 굉장히 커져 있고, 이런 경우에는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심장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심부전이 왜 생겼는가? 이전에 이제 심근경색을 앓으셨는데요. 그 이후에 심장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55% 정도의 기능을 저희가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30% 정도로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숨이 차셨고요. 그래서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고 나서는 이제 심장 크기도 줄어들고 숨 찬 것도 좋아지셔가지고 퇴원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자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이분도 갑자기 이제 숨이 차시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두근거린다고 써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중간중간 숨이 찬 증상이 있었고, 오늘은 심장이 이제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다라고 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보시면은 퇴원했을 때 심장을 먼저 보시면 일단은 심장이 크기는 한데, 이 주변에 이제 폐 쪽으로 해서 물이 차면은 여기가 이제 하얗게 보이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은 좀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입원했을 때 보면은 이때보다 심장 크기도 좀 더 커 보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폐에 물이 찼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이제 시사를 하는 소견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왜 이렇게 숨이 찬 건가라고 해서 이제 심전도라는 것들을 보면, 아까 이제 곽재진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정맥이 있는데, 이제 부정맥 중에서 심방세동이라는 게 있고, 맥박이 증가하면서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정상 맥박이 한 60회에서 100회 정도 1분에 뛴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보시면 거의 180회 정도를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100m 전력 질주를 하는 것 같은 심장 상태이다 보니까 심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고속도로가 막히는 것처럼 계속 이제 정체가 되면서 폐까지 영향을 주어서 물이 차서 숨이 차서 오셨던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부정맥도 치료하고 나서 맥박도 한 67회로 좋아지셨고요. 보시면은 아까 막 불규칙하게 뛰었던 심장이 간격이 일정하게 바뀐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원인은 이제 심방세동이라는 것과 맥박이 빨라진 것 때문에 숨이 차셨던 거고,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고 나니까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실 수 있게 되었던 환자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자분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좀 젊으신 남자분이었는데, 역시나 숨이 차고 몸이 붓는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 일주일 전부터 이분은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찬 증상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몸이 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누우면은 숨이 더 차고, 앉으면은 숨이 덜 차는 그런 심부전을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심장 초음파에서 실시간으로 심장이 뛰는 모습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검사고요. 왼쪽에는 이제 정상 심장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정상 심장에 비해서 오른쪽에 이분은 일단 판막에 문제가 생겨서 숨이 차셨던 분이신데요. 심장 크기가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인데, 간략하게는 이 오른쪽 심장이 왼쪽보다는 보통 더 작아야 됩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시기에도 오른쪽 심장이 왼쪽만큼 굉장히 커 있고, 4개의 방에 이제 심장의 방이 4개가 있는데, 이 크기가 다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판막 모양인데, 이분은 보시면은 판막도 좀 두꺼워져 있고, 요만큼 공간이 열리는 건데 판막도 두꺼워지다 보니까 잘 안 열립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의 정상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뭔가가 좀 문이 열리는 게 좀 답답하다,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실 수가 있고, 이쪽도 보시면 여기가 이런 정상 판막에는 판막 두께가 어디인지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판막이 얇아야 되는데 굉장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류마티스성 승모판 질환이라고 하는 이제 병이 있으셨던 분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막에도 문제가 생기고, 왜 문도 새 문을 만들면은 문이 이제 잘 닫히면서 바람이 새지를 않는데, 문이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닫히지가 않으면 그 사이로 바람이 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게 판막에 문제가 생겨서 두꺼워지고 낡고 이렇게 되면은 판막이 잘 안 닫힙니다. 그러면서 판막이 흔히 뭐 피가 샌다, 뭐 아니면 옆으로 뭐 빠져나간다, 이런 말씀 들으신 적이 있을 텐데, 뒤로 이제 밀리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확한 설명인 것 같고요. 역류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심장에서 피가 흐르는 모양을 색깔을 입혀서 이제 볼 수 있게 해놓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뭐 크게 뭔가 뭐 무지갯빛 색깔이 보이는 게 없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뭔가 진하게 일자로 아래로 떨어지는 무지갯빛 색깔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역류입니다. 문이 제대로 닫히지가 않으니까 그 사이 틈새로 피가 뒤로 이제 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장 크기를 보시면은 문제가 없는 분들은 심장 사이즈가 한 요 정도 되는데,
엑스레이를 보시면 그냥 딱 한눈에 보아도 아 이거 심장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심장이 엄청 크시죠. 이분은 그 류마티스성 판막 질환이 있어서 판막이 제대로 열리지도 않고 닫히지도 않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숨도 차고 몸도 붓고 해서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안타깝지만 이분들은 이 환자분은 약물 치료만으로는 어려운 상태였고요. 이제 판막을 새로 갈아 끼우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무지갯빛처럼 새는 그런 역류성이 수술을 하고 나니까 줄어들었죠. 그리고 심장 크기도 이만했던 게 뭐 완전히 정상만큼 돌아올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눈으로 보시기에도 좀 줄어든 걸 볼 수 있고 요런 쪽에 보면은 수술을 하면서 그 주변에 이제 수술의 흔적들이 관찰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심부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숨이 차는데 심장 때문에 차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두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혈관이 막힌 다음에 심장이 충격을 받아서 기능이 떨어져서 숨이 찰 수도 있고 부정맥이 조절이 안 돼서 숨이 찰 수도 있고 심장 자체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판막이 망가져서 숨이 찰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음파 검사나 다른 검사들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 원인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해야 숨이 찬 것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처럼 혈압이 높다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혈압약을 먹는다고 해서 좋아지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면은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진료를 볼 때 많이 이제 질문을 받는 게 그러면은 고혈압은 뭐 혈압약을 먹으면 좋아지고 하는데 심부전은 좋아질 수 있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요. 요거는 저희 이제 심부전 학회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저희 심부전 학회 부회장님이시고 직접 이제 강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그냥 하나 영상만 가져와 봤습니다. 심부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치료를 하면 대부분의 경과가 좋아지고 일부에서는 완치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심부전을 진단을 받을 때 심장이 얼마나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초음파로 봐야 되고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부전에 대해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치료의 과정에 같이 이제 동참해서 함께 해주시면 완치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병이 심부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상생활에서 조절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혈압 있으면 덜 짜게 먹으면 좋다라는 이야기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심부전에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이제 소금기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그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소금이 물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 끌어당긴 물들이 몸에 늘어나기 때문에 심장에 부담을 주고요. 그래서 숨이 더 차거나 아니면 폐에 물이 차는 것들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과식을 하면은 심장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게 좋지 않고 수분 제한이라고 써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물을 너무 안 드시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혈압이라는 게 유지가 되려면 결국에는 혈관이라는 그 관 속에 물이 얼마나 차 있느냐가 혈압이기 때문에 심부전이 있다라고 해서 가끔 어느 분들은 물 한 잔만 드시고 절대 물 안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수분 제한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많은 물을 많이 먹으면 건강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페트병으로 2병씩 드시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가끔 뵀는데요.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통은 하루에 한 1.5에서 2리터, 그러니까 페트병 나오는 그거 하나 정도 드시는 거는 괜찮으시고 그보다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 물을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릴 때 너무 이제 페트병 2개, 페트병 2리터 이상 드시는 거는 피하시고 대신에 목마른 거를 참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 같을 때에는 더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성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을 먹는 거는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면서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 조절은 왜 필요한가라고 말씀드린 건 이 소금이 우리 몸에서는 물을 끌어당기면서 몸을 붓게 하고 숨에 차게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몸무게가 늘어나고 다리가 붓고 숨이 차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서 식사를 하실 때 소금을 조절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게 그럼 소금을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뭐 요게 이제 수치로 나타내서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소금량으로 한 5g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뭐 김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찌개로도 그렇고 이미 짜게 많이 드신다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소금은 요 정도 먹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여러 분들이 이제 드시는 소금의 양은 대략 정도로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조미료죠. 네, 뭔가 음식을 하실 때 조미료 많이 쓰시면 솔직히 감칠맛이 나서 굉장히 맛있는데 심장이 안 좋으시고 혈압이 높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미료 사용하시는데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식사하시는 거에 얼마나 이제 소금기가 있는가? 네, 보시면은 뭐 김치에도 복용을 섭취를 하시면 소금기가 요 정도 있고요. 된장찌개 같은 경우에는 맛있습니다. 저도 이제 된장찌개 밥 먹고 이제 김치 먹고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된장찌개로 국물까지 만약에 다 드신다고 하면은 거의 하루에 섭취를 해야 되는 소금량을 다 섭취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드시는 거에 다 개별적으로 다르겠지만 국물까지 싹싹싹싹 다 드시거나 하는 것들은 심부전이라고 진단받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외에 이제 제육볶음이나 아니면 닭볶음탕 같은 경우에도 소금기가 많이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숨이 차다라고 하는 이제 호흡곤란은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심장과 관련돼서 숨이 찬 증상들은 저희 순환기내과에서 진료를 봅니다. 그래서 다른 원인들을 다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제 검사를 했는데 심장도 괜찮고 혈관도 괜찮고 부정맥도 없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께서 저한테 아니 나는 검사를 다 했는데 계속 숨이 차고 심장이 정상이라 그러는데 왜 숨이 찬 거냐라고 하시는데 아까 처음에 이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우울증이 생겨도 숨이 찰 수 있고 폐가 안 좋아도 숨이 찰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호흡곤란과 관련된 다양한 질병들을 보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검사를 했는데 정상으로 나오시면 오히려 저는 다행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다른 숨이 찬 원인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가 의뢰를 해서 다른 과 진료를 같이 보실 수 있게 현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때문에 이제 숨이 차서 오신 심부전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의 환자, 그 노인분들에서 많이 이제 생기는 숨 차서 입원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이고요. 심부전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 검사인 엑스레이하고 심전도만으로는 아쉽지만 모든 질병을 발견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정밀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때 왜 기본 검사로 안 나오냐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저도 좀 이렇게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께서는 정밀 검사가 심장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정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나오면 적절한 약물 치료가 들어갑니다.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환자분들처럼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심장 크기가 눈으로 보기에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입원하셨다 하더라도 퇴원하셔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심부전에서 솔직히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모든 게 조절이 되진 않습니다. 고혈압하고는 조금 다르게 약물 치료가 조금 더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습관 개선을 하시는 게 병행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짜게 먹고 이런 것들을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물을 드시거나 짜게 드시거나 아니면 칼로리가 많은 식사를 드시거나 하시는 것들은 심부전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